자, 오프닝 영상이 시작되면서 둘째 날 키노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날 키노트는 모바일 포스트 전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둘째 날 키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디바이스와 윈도우즈의 어떤 쿨한 모습들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날 키노트를 전반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은 테리 마이어스입니다. 테리 마이어스는 윈도우즈와 그리고 디바이스 부문 부사장으로 보시면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 말랐는데 굉장히 말라져서 마르게 나와서 사람들이 살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빠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테리 마이어스는 윈도우즈 10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윈도우즈 10에 굉장히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버전에 대규모의 업데이트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스토어에 관한 얘기, 그리고 개발 툴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발 툴은 굉장히 어메이징하다, 굉장히 대단한 툴들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전의 이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이름을 보면 언제쯤 나올지 예상이 되는데요. 윈도우즈 10 Fall Creators Update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공이 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윈도우즈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주 쿨한 앱을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그 앱의 이름은 바로 스토리 리믹스라고 하는 앱인데요. 네, 이 스토리 리믹스는 영상 편집하고 하는 앱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있어서 필요하면 알아서 멋진 영상들을 골라내서 편집을 해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엔드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다 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사진들을 굉장히 빠르게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또 편집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윈도우즈 이번에 그 크리에이터스 업데이트 올 초에 있었죠. 이 크리에이터스 업데이트만 하더라도 3D와 관련되어 있는 3D 페인터가 들어가고 하는 기능들이 돋보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3D를 이용을 해서 아주 역동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이건 영상일 뿐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 보면 축구를 하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필요한 장면에서 멈추고 여기에다가 캡션을 이렇게 주는 거죠. 캡션을 See you are 라고 이렇게 약어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캡션 자체를 필요한 곳에 앵커로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캡션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죠. 뿐만 아니라 이 영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내가 특정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영상을 재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집 애가 제일 잘 나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잘 나오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생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주 또 쏙 쿨한 기능이 나옵니다. 바로 필요한 영상을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3D 효과를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효과를 넣을 거냐면 여기 보면 이 불꽃 나오는 거 있죠. 이걸 이용을 해서 불꽃 슛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중요한 지점에 여기에 일단은 영상을 멈추고 여기에다가 이 3D 오브젝트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 오브젝트 이름은 파이어볼인데요. 말 그대로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에다가 앵커를 하고 나서 쏘면 바로 이 공과 함께 저 불꽃 슛, 파이어볼이 같이 날아가서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와우. 굉장히 재밌어 하죠. 이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효과를 하나 더 줄 겁니다. 이번에 효과는 어떻게 줄 거냐면 저 바닥 표면에다가 저 효과를 붙여줄 거고요. 빵 하고 터지는 영상을 효과를 3D로 함께 해줘서 처리가 끝났네요. 그리고 나서 바로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제는 공이 날아간 다음에 빵 하고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보자고 하는데요. 참 이런 게 재밌어요. 자, 이런 재밌는 앱과 함께
조벌 피오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윈도우스 폰 관련해서 발표를 많이 했는데요. 뭐 자기 머리 염색했다. 예. 원래는 까만 머리였는데 네. 이렇게 염색을 하고 좀 튀어 보이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디자인 컨셉을 새로 내놓은 게 있는데 바로 이 프론트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냈습니다. 이 디자인 컨셉은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 컨셉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빛, 라이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UI를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뎁스를 이용을 해서 UI에도 깊이를 만들어 주는 거죠. 물론 이게 뭐 풀 3D처럼 보이지만 2D인지 완벽하게 3D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 컨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역동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모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질감을 위해서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효과가 들어있고요. 이 매트리얼은 어떤 소재뿐만 아니라 뭐 투명도로 조절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다음에 스케일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도 들어있는데요.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앞으로 뒤로 민다든지 할 때 그 사이즈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중요한 요소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소들은 여기 보면 지금 이 화면 자체는 흔히 우리가 VR로 알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 현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컨셉으로 이번에 플루언트 디자인 컨셉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빛이라든지 아니면 뎁스, 그리고 또 추가적인 효과들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션, 그리고 매트리얼, 그리고 스케일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펜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은 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잘 동작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이 살짝 생소한데요.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랩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랩은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묶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새로 나온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랩이 오피스에도 적용되고 윈도우즈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 액티비티, 컨텐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새로운 서비스로 만들어낼 거냐. 오피스 같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뭐 일정, 뭐 이메일 등등을 묶어서 어떤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낼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때까지 생성하는데 생산성에만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연결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드라이브가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는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냥 풀로 싱크가 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것들을 싱크하지 않고 어떤 것들은 클라우드에 있고 어떤 것들은 내 로컬에 있고 필요한 것들만 싱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폴더만 싱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런 바탕화면에 있는 이런 파일들이 바로 싱크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데모인데요. 이제는 원하는 폴더들은 내가 지정해서 바로 싱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드라이브 업데이트에 역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 타임라인이라는 기능은 뭐냐면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어떤 시간대별 사용을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뭐 무비,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브라우저 같아요. 그리고 페인터 3D, 그리고 파워포인트, 원노트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최근에 사용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어떤 PC를 사용하는 패턴 자체가 똑같은 작업을 반복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런 데서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타임라인이라는 개념이 아이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코타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코타나가 역시 아이폰에도 설치가 돼서 PC에서 사용했던 그 타임라인이 여기서 바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누르고 거기에서 작업이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토리 리믹스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앱이 아이폰에서 역시 동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클라우드 클립보드, 클라우드 파워드 클립보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PC에서 카피를 해서 안드로이드에서 붙여놓는 그런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C의 파워포인트에서 분명히 카피를 하죠. 이렇게 카피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이 옆에 나와 있는데요. 자, 생긴 것만 보면 뭐 최근에 LG에서 나온 폰 같아요. 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키보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카피한 문장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내용이 입력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기능들을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또 역시 박수를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롬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롬은 뭐냐면 아이폰, 안드로이드 그리고 윈도우즈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우즈를 동시에 개발할 때 필요한 단넷 플랫폼 중에 하나인 단넷 스탠다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넷 스탠다드는 윈도우즈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iOS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넷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날 단넷 스탠다드가 2.0으로 2.0포 UWP가 발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프로젝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단넷 스탠다드 2.0으로 코어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 윈도우즈용 프로젝트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기능들은 단넷 스탠다드 2.0으로 만들면 이 라이브러리를 플랫폼에 상관없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UI를 만들 때 요즘에 보면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뭐 iOS도 그렇고 뭐 윈도우즈도 마찬가지로 XML을 많이 쓰는데요. 특히나 크로스 플랫폼 개발 툴 중에 자마린이라고 있죠. 자마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XML 표준이랑 윈도우즈에 사용하는 XML 표준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XAML 스탠다드 1.0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방식의 XML을 사용하게 되면 윈도우즈든 iOS든 안드로이드든 하나의 UI 컨셉을 XML로 표현하면 공통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그랩 얘기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랩에 보시면 이런 사용자들의 요소들을 묶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폰을 열고요. 폰을 열고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이 내용이 그대로 PC에 있는 UWP 앱에서 바로 실행되는 걸 자료가 바로 확인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UWP 앱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던 요소가 해결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자마린이라고 하는 플랫폼 회사가 있죠.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우즈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테스트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 테스트 클라우드라든지 뭐 테스트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묶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모바일 센터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됐고요. 여태까지 안드로이드와 iOS만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모든 기능들이 이제 윈도우즈용 앱인 UWP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반가워했던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이튠즈가 윈도우즈 스토어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제 아이튠즈 설치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셉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셉도 곧 윈도우즈 스토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업무용 프로그램으로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 바로 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오토데스크의 스케치북이라고 하는 앱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역시 뭐 그래픽, 뭐 3D의 강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스토어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쓸만한, 기존에 어떤 펜을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의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MR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저 디바이스는 에이스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299달러에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리오더가 가능한데 지금 주문하면 8월 달에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은 좀 더 필요한데 뭐 8월 금방 오겠죠. 굉장히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윈도우즈 스토어에 우분투가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분투를 다운받아서 내 윈도우즈 PC에서 바로 실행을 시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명령을 실행을 시켰더니 우분투가 잘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세 리눅스 그리고 페도라 리눅스까지 잘 실행이 된다는 걸 역시 데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윈도우즈 안에서 우분투, 수세, 페도라 이렇게 세 가지 리눅스가 한꺼번에 이렇게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재밌는 기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자마린 라이브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윈도우즈에서도 별도의 맥이 없이 바로 테스트하고 개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홀로렌즈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홀로렌즈를 이용을 해서 인테리어를 미리 맞춰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티센크루프에서는 계단에 전동으로 이렇게 리프트를 설치하는 걸 미리 테스트해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얘기가 나오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알렉스 킴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렌즈를 제일 처음에 발표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홀로렌즈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영상들을 이렇게 모아서 먼저 보여줬습니다. 자, 디바이스에서 보이는 화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공간이 있고 공간 안에 홀로그램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앞이 튀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실리에 홀로그램을 띄운다면 이런 제품들은 아예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몰입감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299달러부터 그 언저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홀로렌즈 빼고 저 뒤에 있는 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격이 현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MR, 사실 이 VR이든 AR이든 MR이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멋진 컨트롤러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해당되는 컨트롤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살 수는 없고요. 시간이 좀 지난다면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생긴 것만 봐서는 HTC에서 나온 바이브 컨트롤러하고도 좀 닮아 있는데요. 안에 조스터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컨트롤하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뭐 정밀도만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굉장히 좋은 인터페이스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특이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태양의 서커스를 홀로렌즈를 이용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This is a tool which can make
네, 그래서 이제 태양의 서커스를 마지막으로 네, 발표가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혁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업데이트에 관한 설명,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느낌이 있었던 것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는 새로운 UI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MR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MR 제품을 실제 현장에서 체험을 했는데요. 이 시애틀 전체의 기상을 볼 수 있는, 마치 신이 된 것 같이 시애틀 전체를 발 아래 놓고 거기 구름이 끼었다가 깔렸다가 바람이 부는 그 흐름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에 VR에 대한 인기가 다소 시들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VR이 시들했던 이유가 바로 컨텐츠 수급이나 생태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윈도우즈 스토어를 통해서 컨텐츠를 유통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윈도우즈 개발자들이 바로 VR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재밌는 기능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또 다른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